월간조선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이거 한국당 모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민주당도 있다. 민주당 의원 4명의 친인척들이 KT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내요. 뭐 그쪽에 취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물타기성 자료를 냈다가 아무 반향 없이 흘러간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죠. 그럼 자,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루리앱 댓글. 네, 루리앱에서 놀홍님께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을 때가 오면 내 이놈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그야말로 언론 탄압 스토리의 또 다른 버전. 그렇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처음 이거 제기됐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나오죠. 엄청 뭐라 했었어요. 그런 아까 뭐 언론과 뭐 검찰에- 어디야 검찰이 결탁해서 야당 의원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네, 거죠. 검찰이 저희랑 결탁할 만큼 그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진짜 그래서 맨날 단독하고 그렇게 잘 만나고 왔는데 문자가 보도 나간 다음에 그렇게 온 거예요?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고 요번 아까 말한 제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저번에 했었던 대가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서 언중위에 이제 제소를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가 이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증인 불출석 시켜준 것 때문에 합격시켜 줬다가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저희의 취재원으로부터 그런 거가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김성태 의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말이 막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사실. 도는 거야? 네. 김성태 의원이 고소한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취재 경위를 알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루트로 취재를 했고 이래서 더 신빙성이 있고 이런 거를 기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취재 경위를 알고 싶은 게 하나가 있을 것 그럴 수도 같고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 그러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두면 계속 조질 테니까 이걸 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자 해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나요? 전혀요. 그리고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취재를 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불렀어요. 누가? 뭔가 그 검찰이. 검찰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혹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언을 듣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혀 엉뚱한 의혹을 아무거나 보도했으면 쫄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 김성태 의원이 성격이 뭐 저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당시 여당 담당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용균법 같은 이제 중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어렵사리 열렸어요. 맞아요. 근데 김성태 의원 등 몇 명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와서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황현택 선배가 있었죠. 근데 그 무렵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랑 이제 저희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 너무 지금 알아누웠다는 거야. 베트남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낭으로 두드려 맞으니까 아. 몸이 아플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좀 마음이 어리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외로 실제로가 아니고 이런 데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하대요. 멘탈이 약하구나. 유리. 그러니까 유리 멘탈. 내 생각에도 그때 강병수 기자를 부른 이유도 후달려서. 예. 그리고 상당히 그 보도를 보고 마음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성격상. 멘탈이 약한 네.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그럼 저희가 나중에 다 진실은 밝혀진 다음에 인간적으로 마음고생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나중에 알고 지금 왜 인간적으로 왜 마음고생을 사과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자는 기사로 그럼요. 잘 하면 되죠. 자, 우리 다음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의 고니데드 님께서 세계의 복서 타이슨이 한 말 있다. 누구나 공이 울리기 전에 많은 작전을 가지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 이거 김 기자 예전에 들은 적 있잖아요. 누구나 처음엔 잡아떼지. 준비됐냐? 나중에 쳐 울지 말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김성태 의원이 예전에 이거 저 기억나는 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이거 민주당 쪽에서 또 정의당이랑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딸 이거 채용비리 국감해라 대신에 문준영 채용비리도 같이 하자. 늘 그런 식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문준영 씨 이거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넘겨보려고 꼼수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강 기자의 보도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의 후속 보도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하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네. 시작하려고 하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강병수 기자가 이제 고소당한 게 굉장히 지금 대들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고되려고 하지 마요, 선배. 자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모판의 화인터치님이 이래도 특검하자고 안 나오네 세상에 민주당아 뭐하니 이런 말씀하셨고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여당이 좀 세게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특검을 갈 사안이 아닌 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강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특검 안 해도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취재도 강 기자 꾸준히 계속 열심히 아, 하겠죠? 그럼요. 열심히 끝날 그리고 때까지. 이런 보도가 사실 또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굉장히 큰 예,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래요? 강병수 기자 네? 왜 그렇게 자신해요? 자신의 보도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이게 사실 언론에서 나오고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은 뭐 검찰이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은 갑자기 왜 쭈글쭈글해졌어? 아니 쭈글거리는 게 아니라 대충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검찰이 그렇죠.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내놓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검찰은.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테니까 그럼 검찰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테고 그게 이제 좋은 선순환인 거죠. 언론과 검찰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순환으로 빠르게 순환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기정 기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에서요. 효요 땡땡님이 대단하다. 2012년 걸 벌써 파헤치네. 전 정권 것도 아직 마무리 못 하셨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고생이 많아요. 네, 다음 하시면서 댓글도. 비꼬셨고 조조 땡땡땡님이 박근혜 석방시켜야 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이 꼴 당하는구나. 표적 수사가 따로 없네 하셨습니다. 네 이게 두 분이 이제 완전 다른 상반되는 분, 댓글이긴 네. 한데 네. 같은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적폐청산의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를 양쪽이 다 하고 계신데 앞에 분은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시고 뒤에 분은 이제 이게 표적 수사다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표적 수사 프레임이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음주 단속 같은 거 당할 때 왜 나만? 아, 지봉 빨주노 초파람 빨리 해. 그만해.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뭐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표적 수사를 보통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조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걸리는 우리가 쉽게. 보통 교도소 담장위를 건넌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사안. 근데 이거는 사실 표적 수사라는 말이 지금 무색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 예, 이거는 표적 수사라는 말을 사실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냥 잘못을 한 겁니다. 예. 그냥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을 졸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 결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참 잘못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참 아쉽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의 JAEJ님께서 KT는 무슨 새누리 부정청탁 맛집이냐? 사장님 인정. 네모판의 땀나는 도다님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된 후에 KT 사장을 막 임명하더니 이 꼴 난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에 네. KT 세노조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MB 낙하산 이석재 회장 시절에 이석재 회장 시절에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 문을 활짝 열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때부터 사실 이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사실 관련해서 근데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돼서 지금 막 문제가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네. 근데 이게 9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되는 게. 그죠. 네. 근데 이 9명이 다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의원이 밝혀진 거는 다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네. 세 분이 밝혀졌는데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시고 네. 자 다음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네, 트위터의 썬다운 2050님 KT하고 강원랜드 아마 그랬을까? MBC, KBS 국공영 기업체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 고백합시다. 뭐? 자기 백으로 들어오신 분. 나 백으로 들어온 것 같다.
없는 걸로. 아, 여기는 없는 거 확실해요? 네. 나중에 큰일 나, 뭐가 나중에. 있어야 백이죠? 백이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다른 구경 업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정청탄 맛집으로 좀 소문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다 한번 털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레기님이 김희정은 과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됐었죠. 너무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또 땡자랑님이 김희정 씨가 오늘도 버젓이 김진의 돌직구 쇼에 나와서 평론했다. 부끄럽지 않냐? 이분이 요새 네. 종편에 나와서 뭐 평론하신 모양이죠. 네, 또 네이버에 QKRC님이 김희정 씨가 예전에 정유라한테 이 유능한 선수를 지원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전현이 그때 뭐 정유라가 1등 했는데 1등한 이런 애를 밀어줘야지 안 밀어주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게 이제 혼자 나가서 1등한 거거든. 정유라가. 맞아요. 네. 근데 혼자 나갔다는 자료를 내가 못 받았다. 그래서 혼자 대회 나왔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다. 그래서 민망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2013년에도 실제로 국회 내에서 채용 청탁성 문자를 쳐다보고 있는 게 국회 이렇게 카메라 잘 잡으시잖아요. 카메라 기자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게 찍혀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청탁 퀸이시네. 그렇군요. 자, 다음 댓글 보면은 우리 트위터에 대범한 소시민님께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너도 그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 하장 퍼포먼스로 빠져나간 시는 지났어. 생쇼 끝내고 오라 받자라고. 오라라면 그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사또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자 여기가 이제 강변수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두 명이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그 KT 채용 비리가 총 9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5건은 대졸 공채에서 일어난 거고 4건은 그 당시 이제 고졸 공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5건에 대한 수사가 구속 기소가 그 당시 인재 경영실장에 대해서 이뤄지고 요 4건을 책임진 서유열 전 KT 사장이라고 아까 기사에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분이었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큰 영향을 발휘했을 거다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 의구심을 토대로 저희의 취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이 4건의 의원이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건 꽤 오래 전부터 그렇죠. 알았었어요. 예전 기사부터 네. 의원 몇 명 더 있다. 의원이 이거는 더 있다는 검찰이 걸 살짝 흘렸었어요 알았는데, 예전에 네. 한번. 근데 그러면 검찰이 흘리는 건 약간 우리 수사 좀 계속 좀 봐줘 뭐 이런 이 메시지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검찰이 흘린 것도 있었지만 월간조선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이거 한국당 모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민주당도 있다. 민주당 의원 4명의 친인척들이 KT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내요. 근데 그게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민주당 모 의원의 사촌 조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의원의 가족 누군가가 있죠. 그렇죠. KT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 보좌관이 뭐 그쪽에 취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물타기성 자료를 냈다가 아무 반향 없이 흘러간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죠. 그럼요. 예. 이게 여러분이 계속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KT에 충분히 뭐 예를 들면 친척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부정 그런 채용에 백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80m부터 시작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거고. 화가 나는 게 한국당 의원들이 이거를 모를 리 없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KT 청문회 때 지금 강 기자의 보도가 굉장히 그 KT 청문회 분위기를 굉장히 좀 바꿨었는데 그 청문회를 한국당에서 어떻게든 그날 안 할라 그랬잖아요. 좀 이석 제장이죠. 황창규 회장까지 와 있는데 김성태 의원 진리가 나오자마자 막 또 다른 김성태 의원이 그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2분 계십니다. 네. 막 거의 광분을 하셨잖아요. 그 정치적인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국당에서 지금 이 사안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공분을 사는 사안들이잖아요. 이거 표 떨어진 소리 들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지금 문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게 얼마나 그 국민들의 가장 아픈 사실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네.
이런 걸로 아까 이렇게 그 맨 처음 읽어드린 댓글 그것과 같은 맥락이. 근데 제가 지난번 라이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다 자한당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한당 잘 되라고. 그래요? 네, 자한당 잘 되시라고 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네이버에 테이크 땡땡땡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처 나서 골마 터진 살에 연고 바른다고 안 낫는다. 고름 도려내고 나서야 소독약하고 약이 들린다. 자한당아, 너희 상황이 상처가 골마 터진 상황이다. 온 국민 다 아는데 어떻게 너희만 모르냐. 탄식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김성태 의원도 물론 아팠겠지만 특히 이제 김희정, 김영선 의원은 지금 원외 인사인데 그렇죠.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있는 분들인데 네, 이런 보도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되게 밉겠어. 관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취재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요 의원이 더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사실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을 해봤어요. 의원을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그거 기자들이 엄청 많이 취재를 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다 못 네, 들었을 텐데 강병수 기자만 들었다. 안 나오다가 이제 저희랑 같이 취재를 하는 뭐 김진우 기자랑 같이 팀을 이뤄서 좀 취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취재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는 이게 보도가 잘 되는 거는 좋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 계속 KT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김성태 의원이 고소한 것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이게 KT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한 부분을 좀 잘 찔러 나가고 있고 뭐 이석채 전 회장의 비서실이 깊게 관여했다든지 이런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 잘 보도를 해 나가니까 이 중요 취재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직접 해준 거예요. 그분은 사실 이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유명세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크게 알았던 분들이 아닌데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얘기를 특정을 해주신 거죠. 강병수 본인이 잘해서 아니. 본인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도 접촉하셨잖아요. 아 그 의원들이요? 네. 아 그렇죠. 김영- 의원이 당연히 그거는 오늘인가 이제 어젠가 해명을- 그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했잖아요. 김희정- 자기는 아, 전혀 그런가요? 관계 없다 이렇게. 입장- 그때 좀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그러니까. 거 좀 사실 김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 침묵으로 일관했었고 침묵, 저희가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아예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네, 아예 반응이 없었고 전화 끊어버려요? 쌩 깠네요. 네, 그러니까 전화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를 아예 안 받고 문자 남겨도 답도 없고. 전화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그럼요. 그 카톡에 뜨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사진 뜨는 것까지 어.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답이 없었고 어.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답이 없다가 마지막 한 나흘째인가에 뭐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니까 이런 문자 보내지 마라 이런 문자 한 통만 아 취재를 왔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네요. 아 그럼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말한 거지만 실명을 기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반론의 기회도 드리려고 되는 거죠. 노력했고 그 반론에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깊은 수준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의 수준이 이 사건 전체를 다 결과라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보도를 그렇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으면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실었는데 이제 김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 7시 뉴스를 보고 본인은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라는 반응이 그때서야 왔어요. 보도를 보고. 문자가 저희가- 왔어요? 네. 그 보좌관을 전 보좌관을 통해서 전 전화가 왔어요. 보좌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입장도 실어서 다시 9시 뉴스에 했죠. 저희 말로 개비를 해가지고 내보냈죠. 입장들을 참 열심히 실어주시네요. 아유, 그거는 저희는 여러분 어떤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서는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영선 의원이 뭐 아예 딱 자기 기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한번 아니 했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고 지금 사실 총선은 내년 4월이지만 후보는 9월, 10월에 다 정해지거든요. 네. 그럼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공천을 앞두고 이제 일종의 채점을 해야 되는 지금 기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완전히 똥물을 뿌린 거예요, 강 기자가. 왜 남의 앞길에 그렇게 아니. 똥물을 뿌리고 너 리포터 하나 하겠다고 정말 이기적인 기레기야.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선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실 전 의원이고 전 장관이가 사실 굉장히 그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 둘을 강병수 때문에 날렸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농담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이런 분들은 절대 공당의 후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트위터에서 박지경 님이
나경원이 딸 취업 문제로 울었다고? 뭐여? KT 자녀 부정 취업 문제 있는 김성태랑 황교안이 동시에 욕하는 거임? 너네 왜 갑자기 팀키라니? 하셨습니다. 아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인가 어젠가 그 장애인 무슨 뭐 행사에 가가지고 내 딸도 장애인이라서 5번이나 취업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뭐 울먹울먹 했었어요.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코멘트할 건 없고요. 그 기사의 배댓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리 땡땡땡땡님이 난 장애인이 아닌데 50번은 떨어졌어요. 내가 못난 건 아니지만 나 대표님 따님이 못나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장애인 딸을 정치에 이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라고 굉장히 네이버 신랄한 댓글. 네. 굉장히 그냥 점잖은 정말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봐 주세요. GJW5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 조사 방해, 5.18, 세월호 망원 등등 하도 쌓아놓은 게 많아서 다른 국민들도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큰일인데. 제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거 아이템 고르면서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슈가 미친 듯이 흘러가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고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건 뭐고 이건 좀 약간 뒤로 밀어놔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사실 한 목소리로 좀 짚어주면 좋을 텐데 다 올바른 서로- 판단을 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네. 근데 또 다 중요한 얘기. 개별 이슈들이 다 나름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제가 딴 나라 인도네시아도 이래? 나는 딴 나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도 이런가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대선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는 걸로. 난리가 네. 나지 그 나라도.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아. 해외 생활 해보셨나요, 정혁 기자? 아니요. 제주도 생활. 제주도. 생활. 해외. 네, 해외. 탐라고 탐라고 탐라고. 생활. 아니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앵간한 거에는 막 놀라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너무 큰일이 많아서. 근데 이런 채용 비리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근데 그래도 강병수 기자의 보도는 굉장히 파급이 컸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9시 뉴스 나왔잖아요. 다음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온갖 채널에서 다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 받아서 네. 하죠 타사가. 뭐 그때 제가 본 건 YTN이었는데 뭐 하여튼 종편 뭐 보도 채널 할 거 없이 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그럴 때요. 짜릿해요. 이런 게. 아니 그냥 네가 정성이야? 이런 게 많이 짜릿해.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더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심지어 우리 9시 톱이었죠. 그렇죠. 톱뉴스로 나갔어요. 보통 뉴스를 톱뉴스는 사회부에서 하게 되는 경우는 큰 사건 사고가 있을 텐데 저는 저 한 적 있어요. 뭐요? 헬기 탔을 때. 아. 1월 1일에 헬기로 1월 1일에 1월 1일 첫 날을 김기자 헬기 타고 돌아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정말 서로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근데- 난리네 난리야 진짜. 앞으로도 그런 어떤 권력과 네. 이 적폐의 심장부를 거기에 비수를 찌르는 보도 불화살로 지켜보고 있겠다. 내 지켜보겠습니다. 불화살 빌려줄게. 다음 댓글이 정유럽 기자가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10월에님. 다음 4월에 본인이나 자식들 대기업 입사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피가 마른다고 해야 하나 가지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 회사 인재상은 이뤄내 하면서 겨우 몇 명 뽑는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친인척은 말 몇 마디에 자격도 안 되는 것들 그냥 합격시켜주네. 기업들아 애들 갖고 노냐? 아무나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일을 뭘 그리 엄격하게 뽑는 척하냐. 실제로 많고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이제 KT는 공기업이고 그렇죠. 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폭로한 KT 세노조는 사실 노조원이 거의 없어요. 조합원이 네, 맞아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근데 어쨌든 이런 폭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과정은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큰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이제 민간의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죠. 우리가 마음 그렇죠. 먹고 취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검찰이 아닌 이상 네.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인 거죠. 맞아요. 예. 마지막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헉 땡땡님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엄하게 피해본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건지도 논의해야 된다. 맞아요. 예전에 강원랜드 취업 비리 때도 네.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진 억울하다면서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규정 기자도 이제 정유라 그것도 사실은 네. 예, 똑같은 거네. 그렇죠. 네. 정유라 때문에 학교 사람 떨어지고.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 청춘을 또 그만큼 그렇죠. 그럼요. 낭비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만이 아니죠. 그쵸. 사실은 더 큰 기회비용이 그렇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사실 근데 다시 김성태로 돌아가지만 저는 그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
교통공사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말들이 너무鮮明하게 기억이 나서 사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러네. 자기는 이래놓고 막 진짜 주마등처럼 스치거든요. 막 그 모습이나 그리고 이런 게. 이분이 뭐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분관계하면 소리를 잘 질러요. 뭐 하는 거야? 말고 그랬던 분이 그렇죠. 그 참 네. 이거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병수 기자 또 우리 수사 결과도 결과지만은 관련해서 더 수사 결과에 도움이 되는 취재들 네, 계속 할 열심히 거죠? 그럼요. 열심히 김성태 하도록 리액션을 끊임없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 궁금하네. 아 재밌네. 네. 고소장. 재밌네 요거. 하여튼 앞으로 더 취재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어땠는지 우리 오규정 기자부터 소감. 저 새로운 멤버가 와서 너무 좋고 사실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 아무래도 선배다 보니까 네. 제대로 말을 잘 못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거 네, 걱정했다고 저희 MC가 제가 엄청 무서워하는 선배예요.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이가 없어. 말도 못 걸었습니다 진짜. 네. 제가 지금도 고개를 잘 못 돌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앞으로 그, 잘 네, 하지만 재밌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옥 기자는 그냥 방송 재밌게 보시고 계시던데. 관람하시고 아니 보니까 오늘 불화살에 불이 잘 안 붙더라고.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강병수 기자.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쓴 기사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맨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들 지 얘기만 아니야 정리하면서 이거 저는 준비했거든. 요 댓글이 준비한 아까 멘트.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와서 요 졸업해서 취업하지 못한 자식 보면서 좀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위를 좀 이용해서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고위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인 이런 분들한테 좀 가슴 안 미어지게 본인의 위치를 잘 자각해서 이런 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싶어요. 별건 없네요. 안 하겠냐?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면은 강병수 기자한테 걸려요. 그럼요. 강병수 기자한테 걸리니까 안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 정윤욱 기자 별명을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 물음표. 그래서 제가 이 정윤욱 기자를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더 이상 쌈마이가 아니라 고급지게 가야 하이 된다. 퀄리티로. 하이하이 가야 된다. 아니에요? 정윤욱 기자가 좀 고급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비빔밥에다가 트러플 오일을 좀 한 방울 떨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게 모신 거거든요. 뭐요? 내 맛도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정윤욱 기자의 본인이 지금 뭐 준비해온 뭐 별명 있나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좀 와. 너무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요. 아 그래요? 밝힐 수 있나요? 제가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가끔 우리 방송 기자들은 이렇게 뭐 택시나 뭐 버스에서 아 자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느끼해서 못 들어주겠어. 저는 제 아시는구나. 그리고 전화 녹취 같은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래. 그쵸. 이거 어떻게 내 질문 막 넘기잖아. 재수 없어. 그래서 빠다 느끼해.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친근하게 느끼하고 싶어서. 트러플 오일 좋은데. 빠다 트러플. 트러플 바다. 그래서 혹시 정윤욱 기자 별명 이런 게 좋겠다. 네? 좀 달아주시면. 비하의 댓글 의미도 좀 달아주세요. 좋고, 조롱의 의미도 좋고, 뭐 칭찬의 의미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다음 주에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대댓글러도 사실은 댓글러들이 남겨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좋았나 남. 이사 맞아. 기억하는구나. 좋아하는 남. 님이 이 사람 프로 대댓글러냐고 대댓글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분은 하나 더 있던 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기사 해봤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김기현은 무슨 이명박이냐고. 초반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이라고 했었는데 다 해봤대. 다 해봤다 그래가지고 후배들 대고 그냥 별의별 자랑을 다 했구만. 그동안은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정윤 기자의 별명을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남겨주면 저희가 한번 그 중에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소감 어땠는지? 뭐 저는 사실 영광이고요. 예. 이 자리. 개인적으로 오늘 강병수 기자 갖고 우리 리포트 갖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 굉장히 KBS가 시청률은 높아도 좀 화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늘 고민인데 맞아요. 강병수 기자의 최근 특종은
굉장히 화제성 있는 특종이야, 뭐 특종까지는 아니야. 아니 막 타사에서 바로 다음 날 다 받아서 할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해서 그걸 제가 좋아하는 강병수 기자가 했고 그걸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자리가 저의 처음 참여하는 방송이어서 의미가 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강동수 기자 계속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나는 기사 쓰고 너는 댓글 달고. 미리 좀 알려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심심한 듯 중독적인 평양냉면 버전 방송력 대들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잠깐 뭐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지구의 친구들아, 대들기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 야생의 대들기가 팍팍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본인이 감당을 못하고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꼭. 죄송합니다. 네가 왜? 아니야. 나 순간적으로 강이라고 봤어. 기억이. 깜짝 놀랐어. 네가 할래 그냥?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고 아니야. 싶어? 다시. 이게 홍성이 가니까 내가 하겠다 싶은 거야? 아 이게 기억하고 홍성이 나오면 난 줄 안 거야 그냥?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다. 이랬네. 못 들었네 내가. 아,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아니야. 아, 나 아무도 안 아니야. 되지. 하세요. 깜짝 놀랐다 진짜. 왜? 깜짝 놀랐어. 선배 삐졌어. 아니.